안녕하세요. 수학의 즐거움 채널 지기 건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현재 이제 위상수학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변덕입니다. 너무 호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상수학 계속 진행할 건데 이제 실제로 이제 측도론, 그러니까 메저 티어리랑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좀 이제 하루는 좀 위상수학 했다가 하루는 메저 티어리 했다가 좀 제 입장에서 좀 지겹지 않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한 가지를 쭉 몰아서 하는 게 좋다는 거는 저도 모르는 건 아닌데 너무 실제로 이제 호응 없이 진행하려다 보니까 재미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섞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쓰는 메인 레퍼런스, 그러니까 메저 티어리 중에 메인 레퍼런스는 루딘의 빨간색 책이고요. 그리고 종종 이제 폴란드의 책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루딘을 선호하는 이유는 실제로 앱스트랙트 메저에 대해서 이제 위상수학을 공부하면서 좀 보기가 좋은 이유가 한 가지 이유이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측도론 같은 것들은 이제 확률론이나 혹은 이제 실제로 머신러닝에서의 옵티멀 트랜스포트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오히려 이제 앱스트랙트 메저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들이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RNA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보는 측면에서 루딘 책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메인 레퍼런스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모티베이션 파트는 그러니까 메저 자체에 대해서 제일 이제 유명하게 언급이 되는 거는 바나하, 어, 타르스키 이제 파라독스인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 액션 오브 초이스를 받아들이면 이 구를 막 쪼갭니다. 이 구를 적당히 쪼개서 막 부분 분할을 해가지고 실제로 5가지 파트 정도로 막 나눠서 똑같은 반경을 갖는 걸로 재조립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실제로 할 수가 있어요. 반경이 같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반경이 같도록 한 이런 재조립 과정에서 액션 오브 초이스 발생인데 이것들은 사실은 이제 뭔가 젠다라고 하는 어떤 리즈너블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필요한 컨셉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패설러지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는 어떤 컨셉을 잘 정의하는 것과 상관이 있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메저러블 셋의 이제 정의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젠다라는 컨셉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메저 디얼이라고 하고요. 근데 좀 이런 얘기는 조금 오히려 좀 모티베이셔널한 약간 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로 메저 티어리가 가장 요긴한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앱스트랙트 인테그레이션 적분 이제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적분의 유용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적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앱스트랙트하게 정의하는데 어떤 필요한 어떤 이제 개념들이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처음부터 정의들을 하나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X 자체는 이제 집합이고 저희가 만약에 어떤 파워셋의 서브 컬렉션, 그러니까 토폴로지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파워셋의 서브 컬렉션 M을 제가 잡아냈을 때 얘가 다음의 성질들을 만족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전체 집합 자체를 원소로 갖고 두 번째, 만약에 A를 원소로 가지면 컴플리먼트도 같습니다. 세 번째, 카운터블 개의 원소들이 M에 속하면 카운터블 유니온도 M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좀 토폴로지랑 좀 비슷하지만 조금 여러 결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콜렉션을 시그마 알제브라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제 사실 확률론에서는 이제 시그마 필드라고도 이제 부르지만 특정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근데 약간 이게 좀 더 어떤 포멀한 터미널러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라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카운터블이라는 것과 상관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3번에서 요구하는 게 카운터블계의 이제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유니온한 게 들어간다. 그래서 카운터블이라는 제약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시그마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정의만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관찰들을 하나씩 해보죠.
첫 번째 리마크로, 자, 만약에 그 데피니션에서 3번 대신에 제가 만약에 오직 이제 fine 할게. 그래서 만약에 1부터 예를 들어서 뭐 k개까지가 m에 들어갈 때 이것들의 finite union 이 k에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시그마 알제브라라고 안 부르고 저희는 이 경우를 알제브라라고 부릅니다. 인보다는 오브가 나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리마크입니다. 두 번째로 2번에 의해서 저희는 1번, 2번을 섞으면 1번에 의해서 x는 m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번에 의해서 x의 컴플리먼트도 m에 들어가야 되는데 x의 컴플리먼트는 자명의 공집합이죠. 다시 말해서 공집합은 언제나 m의 원소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a랑 b라는 어떤 원소들을 제가 m에서 뽑아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그럼 뭐가 보장이 되냐면 컴플리먼트들도 m의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제가 이 녀석과 그리고 나머지는 공집합들을 다 카운터블 유니온을 해줍니다. 그럼 이것도 카운터블 유니온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m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실체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기다가 컴플리먼트를 다시 취해줘도 m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얘는 드모르건의 법칙에 의해서 얘와 같네요. A 인터섹션 B와 같네요. 다시 말해서 A랑 B가 m의 원소이면 그러면 A 인터섹션 B도 B의 원소여야 됩니다. m의 원소여야 됩니다. 즉 유니온 그러니까 이제 인터섹션 두 개 인터섹션에 대해서 닫혀 있네요. 이거를 이제 확장하면 비슷하게 이제 확장하면 뭐도 되겠네요. 만약에 카운터블 계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인터섹션들 카운터블 인터섹션 역시 m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뭐도 바로 보실 수 있냐면 A랑 B가 m에 들어가면 만약에 A랑 B가 m에 들어가면 A 차집합 B 실제로 이 정의는 A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이기 때문에 얘도 m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면 이것들은 다 엑서사이즈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 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도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냐면 이건 제가 루딘 책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는 기대할 수가 있냐면 어떤 토폴로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토폴로지 쪽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이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집합, 어떤 집합 X가 있어서 뭐는 만족하냐면 이 토폴로지의 카디널리티가 정확하게 카운터블한, 그러니까 토폴로지 자체를 카운터블하게 잡는 거는 언제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시그마 알제브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한 시그마 알제브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게 루딘의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챕터 1의 첫 번째 엑서사이즈이기 때문에 약간 기념비적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와 시그마 알제브라 자체는 정의는 어떤 의미에서 좀 1, 2, 3번 공리가 좀 유사한 측면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두 구조는 다릅니다. 얘는 루딘의 RCA 챕터 1의 1.1 엑서사이즈이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라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정의 자체를 기본적으로 토폴로지랑 엮어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M 자체는 시그마 알제브라,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시그마 알제브라, X의 시그마 알제브라이고 Y 자체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토폴로지 자체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가 토폴로지 정의랑 이제 필요한 기본적인 성질들은 이제 살펴봤고 지금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의 자체는 이제 폴란드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루딘의 방식으로 정의를 하면 결국에는 폴란드의 방식도 이제 확장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딘의 정의를 일단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f를 이제 measurable function이라고 부를 겁니다. 언제 그렇게 부를 거냐면 이미의 오픈셋에 대해서 인버스 이미지가 M에 들어갈 때. 그래서 토폴로지의 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컨티뉴어스 펑션을 흉내낸 정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지금 정의를 저희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인버스 이미지 오브 오픈셋 시 measurable set이 된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용어를 규정을 안 해놨네요. 제가 토폴로지의 이 정의에서 엘리먼트 오브 시그마 알제브라 얘를 저희가 앞으로 on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엘리먼트를 얘를 measurable set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알제브라의 원소를 measurable set이라고 부르고 확률론에서는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 대신 시그마 필드라는 단어를 쓰고 시그마 필드의 원소를 이벤트라고 칭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동일한 터미널로지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뭐를 볼 수가 있냐면 리마크로 자, 만약에 제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를 생각하고 y에서 g로 가는 함수 g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얘는 measurable이라고 embry라고 그냥 적을게요. measurable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는 제가 continuous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continuous 함수의 정의는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 오픈인 걸로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희가 합성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정의상 이 합성 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 정의상 얘는 반드시 measurable이어야 됩니다. 트리비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의 이제 인버스 이미지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를 선택해 주면 저희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냐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G에 대해서 먼저 인버스 이미지를 취해주고 그 다음에 F에서 인버스 이미지 취해주는데 그러니까 U가 오픈이었으면 이게 전체가 오픈이고 F가 measurable이기 때문에 전체가 embry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컨티뉴어스 펑션과 measurable 펑션의 합성은 measurable이 되고 저희는 사실은 근데 이게 좀 불편하죠. 왜냐면 하나는 measurable, 하나는 continuous니까 결국엔 둘 다 measurable이 됐을 때 합성이 measurable이 되도록 만드는 게 좀 일면 카테고리컬하게 좀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continuous 펑션을 measurable 펑션의 어떤 특수한 경우로서 이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가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테크니컬한 거로 그리고 약간 리마크로 하지만 반대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F랑 G가 measurable이라고 하지 지금 현재 정의에서 합성이 measurable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요거를 정의로 선택하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한 프로포지션 제가 지금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X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그마 알제브라가 지금 주어져 있는 집합이고 그랬을 때 U와 V를 제가 주겠습니다. 그래서 X에서 R로 가는 measurable 펑션. 그래서 실제로 R에는 지금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지금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V에도 X에서 R로 가는 measurable 펑션.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기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제가 지금 뭐를 만들겠냐면 또 뭐를 줄 거냐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하나 줄게요. 얘는 톱스프입니다. 그러면 다음의 방식으로 함수를 생각을 하나 해주죠. 어떤 함수를 생각해 줄 거냐면 제가 함수 이제 빅 필을 R 곱하기 R에서 R2에서 Y로 가는 컨티뉴어스 맵을 생각해 줄게요.
그래서 R 곱하기 R에는 뭐 박스 토폴로지나 뭐 R2의 스탠더드 토폴로지가 이제 주어져 있는 거고, 이제 Y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니까 컨티뉴어스 맵이 이제 잘 정의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함수 H를 정의해 줍니다.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X는 이제 시그마 필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Y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X를 뽑아주는 것마다 뭐를 이용해서 H를 정의할 거냐면 제가 B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R 곱하기 R의 원소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 X를 UX랑 VX로 보내서 R 곱하기 R의 원소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P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Y의 함수로서 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프로포지션은 뭐냐면, 그럼 이런 H는 메저러블이어야 된다. 그 좀 증명은 그 저희가 박스 토폴로지 얘기했던 거에서 했던 아규멘트들이랑 좀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뭐 간단하니까 한번 살펴보면 뭘 보이는 걸로 충분하냐면 당연히 저희가 지금 x를 골라서 그 ux, vx로 가는 요 맵, 그러니까 지금 x를 골라서 여기로 가는 이 맵 자체가 메저러블인 거 보이는 걸로 충분하죠. 왜냐하면 빅 phi 자체는 컨티뉴어스 맵이니까 저 위에 리마크에서 지금 요 첫 번째 스테이지가 메저러블, 합성이 돼서 메저러블이 되는 거 저희가 이미 리마크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만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저희가 지금 증명하려면 실제로 그 R 곱하기 R에서 베이시스를 뽑으면 되는 거죠. 이미 오픈 세션에. 그래서 오픈 인터벌 뽑아주면 됩니다.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스탠다드 플러그 기준이니까. 그래서 그 A1부터 B1까지 오픈 인터벌 곱하기 A2 곱하기 B2. 얘네들을 이제 R 곱하기 R에서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림 자체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1, B1, 뭐 A2, B2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인버스 이미지, 그러니까 이 함수를 제가 f라고 쓸 때 이 인버스 이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 되죠. 그러면 요 인버스 이미지는 그 첫 번째 파트는 A1부터 B1까지의 U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붙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쪽은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한쪽은 V에 대해서 인버스 이미지가 붙어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의 인터섹션으로 생겨 있겠죠. 맞나요? 그런데 지금 정의상 U랑 V를 제가 메저러블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스탠더드 토폴로지의 베이시스 오픈 셋이니까 이거 엠블이고요. 이거 엠블입니다. 메저러블입니다. 그래서 인터섹션 해줘봤자 저희가 위에서 봤다시피 메저러블 셋들 두 개 인터섹션 해줘봤자 M에 들어갑니다. 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다 한 셈입니다. 자, 요걸로부터 얻게 되는 따름 정리가, 자, 어떤 얘가 주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그마 필드가 셋에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U랑 V가 세팅은 똑같습니다. X에서 R로 가는 메저럴 펑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위에 있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저 빅 P를 조정해 주는 것마다 적절하게 뭔가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뭐를 생각해 주고 싶냐면, 첫 번째로 제가 얘 P를 R 곱하기 R에서 C로 가는 함수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X, Y를 X 플러스 IY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i는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을 지칭합니다. 허수입니다. 제가 복수 해석학은 나중에 이제 측도론 마치고 이제 다변수 해석학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년도 상반기에서 여름 정도 이제 사이에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사실 이제 C를 이제 토폴로지컬하게 보면 R2랑 똑같으니까 호메오모픽합니다. 다시 말해 사실은 지금 정의한 함수는 컨티뉴어스 맵이 보장이 되죠. 맞나요? 왜냐하면 C랑 R2 사이에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맵 자체가 실제로는 사실 호메오모피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폴 포지션으로부터 저희는 바로 뭐를 얻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요? 이 녀석, 그러니까 U 플러스 IV는 메저러블이라는 것을 바로 얻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냐면 X에서 C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x에서 c로 가는 함수의 그러니까 만약에 u랑 v가 각각의 measurable 펑션이었으면 그 각각의 리얼 파트랑 이미지널 파트가 measurable 펑션이었으면 컴플렉스로 합성을 해주게 되더라도 measurable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반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u 플러스 iv가 x에서 c로 가는 measurable 맵이었으면, 만약 얘가 엠블이었으면, 자, 저희는 뭐를 알고 있냐면 리얼 파트 C에서 R로 가는 맵, 그리고 실제로 이 맵의 정체는 프로젝션 맵입니다. 이거를 X로 내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미지너리 맵, 얘도 C에서 R로 가는 맵이죠. 그래서 X 곱하기 IY를 그 Y로 쏘는 맵입니다. 얘네들은 둘 다 프로젝션,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맵들입니다. 왜냐하면 각각들은 다 프로젝션들이니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 C는 R2로 보고 R2에 이제 박스 토폴로지 혹은 프로 토폴로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프로젝션이 컨티뉴어스인 이니셜 토폴로지는 사실은 쓰고 있다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팬시하게.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명하게 이제 박스 토폴로지 기준으로 이제 컨티뉴어스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인가요? 프로포션에 의해서 만약에 리얼 파트를 취해주게 되면 얘는 그냥 U인데 얘가 메저러블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X 곱하기 X에서 R로 가는 함수이고 이게 measurable이 된다는 소리고, 이미지너리 파트 얘는 그냥 V인데 역시 X에서 R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플렉스 펑션이 measurable이면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 자체는 measurable이 되고, 사실 이게 등가라는 거를 바로 얻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뭐도 사실 알 수가 있냐면 이런 컴플렉시파이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다음과 같은 얘기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덧셈을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R 곱하기 R에서 R로 가는 덧셈 함수. 그래서 A, B를 뽑아다가 A 플러스 B로 보냅니다. 이거 연속이고요. 물론 스탠다드 토폴로지들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R 곱하기 R에서 R로 가는 함수. 그래서 역시 A, B를 뽑아다가 A 곱하기 B로 보냅니다. 얘도 연속입니다. 그 얘기도 이제 바로 혹시 그 눈치채셨을 수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 함수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만약에 U랑 V가 measurable이었으면 그러면 U 더하기 V와 U 곱하기 V도 measurable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measurable 함수들이 주어져 있으면 measurable 함수들을 이제 확장하는 것들은 덧셈이랑 곱셈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센스에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그 리마크로 이거를 나중에 굉장히 좀 그 어떻게 보면 단순한 관찰이지만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시그마 알제브라 M에서 제가 2를 하나 뽑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measurable 세트 하나를 지금 제가 뽑고 시작을 했어요. 얘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measurable 펑션들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보고 있는데, 그래서 chi2라는 함수를 제가 정의해 줄 건데 얘는 x를 받아주는 것마다 만약에 x가 2에 들어가면 1로 받아주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0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보통 그 인디케이터 펑션, 그 확률론 쪽에서는, 그리고 그 메저 쪽에서는 뭐 캐릭터리스틱 펑션, 그러니까 같은 말들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같은 걸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자명하게 그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냐면 주어져 있는 시그마 필드가 장착되어 있는 x로부터 r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언제나 measurable 펑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2가 measurable인 시점에서 얘가 measurable이 됩니다. 이거는 정의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엑서사이즈로 남겨놓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적분 쪽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할 이야기 중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것들 하나 더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지션으로, 자, 그래서 저희는 이미 컴플렉스 measurable 펑션에 대해서 그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하나를 이제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x에서 c로 가는 그 이제 measurable 펑션을 하나 줄게요.
be measurable. 그래서 실제로 이제 C로 가는 게 measurable이 돼야 되니까 일단 X에 시그마 필드가 시그마 알제브라가 장착이 돼 있어야 되고 각각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가 measurable 펑션이 된다는 뜻과 같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다음을 생각할 수, 로테이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나 컴플렉스 measurable 펑션이 존재해서 measurable 펑션 알파, 그래서 X에서 C로 갑니다. 존재해서 일단 이 크기는 무조건 1이고 f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알파 곱하기 f의 절대값으로 보는 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저 컴플렉스 밸류도 measurable 펑션을 로테이션 시켜주는 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체도 measurable이 된다는 뜻입니다.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2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그 0에서의 f의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냐면 그 클로셋입니다. R2에서 그 저희는 R2가 사실 이제 하우스 드로프인 걸 알고 있고 싱글톤 셋은 사실 T1, T2에서는 이제 파이나이트 셋이 그 클로즈 셋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이걸로 잡아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줄게요. 그래서 알파를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 x에서 c로 가는 함수를 정의할 건데 x를 뽑아다가 어디로 쏠 거냐면 요렇게 쏴줄 겁니다. 그래서 fx 더하기 저 2를 기준으로 한 캐릭터리스틱 펑션 그리고 그거를 저 크기로 나눠줍니다. 알파의 놈이 1이 되도록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 왜 이렇게 해놨냐면 만약에 x를 제가 2의 컴플리먼트에서 뽑아줬다고 해볼게요. 2의 컴플리먼트에서 뽑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 오브 x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러면 그 캐릭터리스틱 파트는 어차피 0, 0가 되니까 이거 크기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오브 x는 f 오브 x를 절대값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x가 2에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2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 얘기는 fx가 다 0이니까 이게 자명하게 그 알파 오브 x가 그냥 뭐가 되나요? 그냥 1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 다 만족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알파가 measurable이고 지금 이제 주어진 조건들 만족하는 거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알파가 measurable인 것을 보기 위해서 뭘 보는 걸로 충분하냐면 b를 생각해 주고요. 그래서 얘는 c 곱하기 이제 c 빼기 제로에서 c로 가는 함수로 생각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 컴플렉스 밸류를 받아주는 것마다 g를 그 g의 놈으로 나눠줍니다. 왜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해 줄게요. 그러면 일단 이 함수는 컨티뉴어스인 거는 자명합니다. 이 함수는 이제 연속 함수가 이제 될 건데 이거를 이제 정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알파가 뭐냐는 거예요. 저희가 정의한 알파 자체는 f에다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더한 다음에 실제로 뭐 한 거냐면 얘랑 합성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는 이겁니다. 실체가. 그런데 저희는 f랑 그러니까 2가 measurable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론 저희는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measurable인 것까지 했지만 시그마 필드의 시그마 알제브라의 정의만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클로즈드의 이제 인버스 이미지 자체도 그게 이제 자명하게 measurable 셋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measurable이고 이거 measurable이므로 더한 거 measurable인 거 위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p가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합성을 해줬기 때문에 알파는 measurable이어야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함수 자체가 애시당초 알파를 제가 정의한 방식이 알파랑 절대값을 곱했을 때 f가 되는 방식으로 제가 처음부터 정의를 해놨죠. 사실은.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시당초 제가 지금 함수를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아닌 데서는 어차피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의 정의로부터 이미 사실 저희가 보여야 되는 걸 다 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당분간은 그 시그마 알제브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얘기들, 그리고 매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부터 이제 출발할 거고, 어떤 시점부터는 제가 그 토폴로지랑 연결을 되게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토폴로지 쪽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 토폴로지에 대한 영상들을 같이 처음부터 시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